회장님의 손이 저의 허벅지를 감쌌어요. 지은 씨 허벅지가 부드럽네요. 저와 같은 생각인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은, 올해 56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한때 제 삶이 그 누구보다 완벽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만 50대 초반까지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며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던 사모님이었죠. 남편은 대형 건축자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저는 그저 남편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며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젊은 시절 지방에서 미인 대회에 나가 입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있었고 그런 외모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지도 모르죠. 결혼 후 강남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제 삶은 말 그대로 상류층의 기준에 들어맞는 전형적인 일상이었어요. 오전엔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고 오후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피부 관리와 네일샵에 들러 외모 관리를 했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즐겼습니다. 딸 은서는 국제학교에 다니며 영어, 중국어, 피아노, 발레, 승마까지 배우고 있었고 미래를 위해 탄탄한 교육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회사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과 유동 자산을 모두 정리한 후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사람이 회사 명의의 여러 계좌와 법인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준비해둔 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세와 빚을 막는 데 쓰였고 제가 살던 고급 아파트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서의 학비도 끊겼고 사설 과외, 레슨도 모두 중단해야 했죠. 단기간에 제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지인들은 손절했고 그 많던 인맥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기사가 차에서 내려 도와줬을 텐데 이젠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장을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낯설었죠. 처음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을 때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세면대에서 눈물을 삼키곤 했어요.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벽을 뒤덮었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장판에 의지해 지내야 했습니다. 딸 은서는 그런 와중에도 엄마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라고 말했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을 원망도 했고 저 자신을 자책도 했어요. 평생을 남편에게 의지해 살았던 저 자신이 한심했고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학력도 경력도 없었고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죠. 그러던 중 우연히 들은 말이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전엔 제가 그런 분들을 고용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젠 제가 청소하고 밥을 해야 한다니.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첫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중개소를 방문했고 간신히 소개받은 곳이
바로 한남동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연수 회장님, 당시 74세였고 무역업으로 수십 년간 성공을 거두며 국내외에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이었어요.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집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떨렸어요. 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인터폰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일 보러 온 박지은입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과 웅장한 저택이 보였어요. 그 집의 내부는 화려하되 지나치지 않았고 고급스럽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회장님은 집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무릎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문을 열었죠. 이연수 회장님은 제 예상과 달리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피부가 맑고 눈빛엔 생기가 있었죠. 저는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강남에서 살다가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생계를 위해 일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일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저의 사연에 공감이 된 것이겠죠. 면접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어요. 박지은 씨 채용하고 싶습니다. 오전 7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주 6일 근무,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저는 감사하다고 꼭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 출근했던 날 해는 막 떠오르고 있었고, 손에 장바구니와 앞치마를 든 채 한남동 골목길을 걸으며 내가 이 길을 걸을 줄은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장님은 절 결코 하찮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가사도우미로 저를 대하기보다 마치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등한 성인 여성으로 대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면 고개 드세요. 여기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청소 중 실수로 그릇을 깨트렸을 때도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하죠라고 다정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어쩌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처음 이연수 회장님 댁에 출근했을 때 저는 그 집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물론 과거에 그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아본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위치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으니까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거실 유리창을 닫고 있노라면 문득 이 집 주인처럼 살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내가 여길 닦던 사람이었지 닦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회장님은 처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일반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라고 하기엔 뭔가 따뜻한 거리가 있었어요. 저를 처음 본 날부터 그는 제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주었고 어떤 사소한 실수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배려는 저를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회장님 앞에서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집안을 가볍게 산책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는 언제나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위주였고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제 손맛을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저는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죠. 지은 씨, 된장찌개는 참 잘하시네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이 좀 웃기기도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시절, 저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의 집은 크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어요. 집안 곳곳엔 고급 예술 작품들과 오래된 앤티크 가구들이 있었지만 그 속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족 사진 하나 없이 휑한 거실 벽, 사용되지 않는 빈 방들,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잘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 모든 것들이 회장님의 내면을 말없이 대변하는 듯 했죠. 저는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고독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화초에 물을 주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 화분들은 누가 고르신 건가요? 다들 색이 너무 조화롭고 예쁘네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고른 건 아니고 예전에 아내가 있었을 때 그녀가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둔 거예요. 꽃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이 화분들은 손이 잘 안 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이 고요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조용한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후로 저는 회장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드시며 정원 벤치에 앉아 계실 때면 저는 가끔 담요를 챙겨드리며 옆에 서 있곤 했어요. 그러면 회장님은 종종 옛날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나는 20대에 일본에서 무역 공부를 했어요. 그때 만났던 스승이 내 인생을 바꿔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사고 파는 거라고 했던 그분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야기 중간중간 회장님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했는데 그 속에는 후회, 아쉬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은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회장님이 아끼던 유리 찻잔을 실수로 깨뜨린 거예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제 입술은 떨렸고 뺨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찻잔 조각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건 잊어요. 사람 마음이 깨진 게 더 큰일이지. 찻잔 하나쯤이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실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적이 없었기에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이 존재 자체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그 한마디는 오랜 시간 제 가슴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감정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의 집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어느새 저에게 쉼터처럼 느껴졌고 회장님도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닌 사람 박지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의 식사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되었고 방 안의 먼지도 한 번 더 꼼꼼히 닦게 되었어요.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가 제게 보여준 존중이 제가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게 만든 셈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회장님 댁에 간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더는 과거를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따뜻한 연결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감각이 소중했어요. 한남동의 고급 주택 골목길을 오르내리는 그 발걸음은 예전에 오만한 사모님의 그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배워가는 성숙한 한 여성의 발걸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정중한 거리였어요. 그는 고용주였고 나는 가사 도우미였기에 우린 서로의 삶에 발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마주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정중한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봄이 오듯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현수 회장님의 말투는 언제나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과장된 표현도 불필요한 감정도 없었죠. 그런데 점점 그의 말에는 따뜻한 온도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같은 말 한마디가 예전엔 형식적으로 들렸다면, 이제는 정말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그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축축하게 젖은 하늘은 하루 종일 그칠 줄 몰랐고, 밖은 어두컴컴했고, 창밖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보통 같으면 거실 창을 닫고 집 안을 정돈했을 텐데, 그날따라 회장님은 창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가 앉아있는 거실 벤치 옆에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회장님, 창문 닫을까요? 빗물이 안쪽으로 튈지도 몰라요.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어요. 이 소리 좋아요. 조용히 들으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죠. 그 말에 나도 문득 귀를 기울였어요. 어린 시절 엄마 무릎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동화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함께 들었다. 아무런 대화 없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건 예상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나를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박지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듯 했다. 어느 날은 그가 좋아하는 녹차를 사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손에는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은 씨, 지난번에 손이 많이 트셨다고 했죠? 일본 출장 때 이 핸드크림이 좋다고 하길래 사왔어요. 향도 은은하고 보습력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내 손에 얹힌 그 작은 상자는 예상보다 큰 무게로 느껴졌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챙겨주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뭉클할 줄은 몰랐다. 고맙다는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겨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스러지듯 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웃음을 더 자주 지었어요. 눈을 마주칠 때면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커피를 내어드릴 때엔 손끝에 온기를 담았어요. 이런 나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회장님도 때때로 나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사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엔 전날 밤 꿈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말하셨다. 꿈에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나왔어요. 눈이 똘망똘망한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이 꿈에 나와선 제 발끝에 앉아 꼬리를 흔들더군요. 아침에 깼는데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회장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에서는 이현수 회장으로 단단하고 성공한 이미지였지만 그의 일상 속에는 상실, 기억, 그리고 외로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속을 나에게 살짝 내보였다는 사실은 내가 그에게 단순한 도우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우리 사이가 깊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날은 어느 저녁의 일이었다. 그날은 일찍 퇴근하기로 한 날이었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다면 함께 식사하실래요? 혼자 먹기에는 식탁이 너무 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예의상 던진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말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혼자 먹기에는 식탁이 너무 크다는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와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젓가락 소리와 조심스러운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죠. 회장님은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약간은 어색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어색함마저도 나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앉아 저녁을 먹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회장님께서 입을 열으셨어요. 지은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회장님의 손이 저의 허벅지를 감쌌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스한 손길에 마음을 주고 말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수많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회장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셨어요. 이후 저는 회장님께 더욱더 빠져들었어요. 그 이후로 매일 출근하는 날이 기대가 되었고, 출근을 해서는 단순 노동이 아닌 회장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어요. 저는 드디어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행복해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사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